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백조 승부입니다. 폭락장에서 급등 터뜨릴 수 있을 만한 전기차 부품 저평가주 공개하니까요. 탑3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26,8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구독자 3만 명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유튜브입니다. 바로 외국인 백조 승부를 보고 있는 전기차 부품 저평가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차 소재, 배터리 관련주를 봤다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미리 예측이라든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영향이 있고요. 2021년도 금리 인상 한 이후에도 증시가 한번 밀렸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 한 번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흔들리냐 아니면 나중에 흔들리냐지 어차피 흔들릴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이제 돈들이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월요일날 돈을 준비를 해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날 돈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수, 특히 월요일부터 월화수 동안에는 증시에 수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락하고 빠지고 급락하는 거를 바닥에서 받쳐주는 이제 물량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락세가 더 크고 급락세가 더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미국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고 합의가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지속되죠. 이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좀 지나가도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하자마자 증시가 흔들려 준 게 오히려 더 감사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오히려 바닥에 있는 폭락장에서도 좀 주워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전기차 부품주입니다. 폭락장에서 살아남을 전기차 부품주고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왜 제가 가지러 왔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슈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미국의 테일러시의 반도체 공장 개발 행정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최근에 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미국으로 진출 넓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의회가 최근 삼성전자의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부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M&A 하겠다. 더불어서 미국 기업을 또 하나 M&A 하겠다라 밝혔습니다. 이것처럼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이 조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 재판이 끝나면서 좀 많은 정말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윌리엄슨 카운티 일부 도로에 위치한 1268.23 에이커 규모 토지 구획을 병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삼성전자 올해 상반기 내 착공, 2024년 하반기 가동 목표도 순조로울 전망이라는 거죠. 테일러시의 공장이. 그래서 이번에 미국 파운드리 이 공장 건설에 약 20조 원을 투입하고요. 이는 삼성전자 미국 투자 역대 최대 규모라 보시면 됩니다. 신규 공장은 삼성전자 평택 3라인과 함께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할 전망이고요. 삼성전자 이를 통해 파운드리 업계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제치고 2030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차량용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요. TSMC보다 앞선 초미세 공정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투자 규모의 격차를 극복했다는 방침입니다. 최근에 이 3나노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요. 3나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7나노 공정이나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점점 세밀한 공정이고,
그럴수록 반도체는 작아지고 반도체가 작아질수록 조그마한 전자제품에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더 기능이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나노냐 5나노냐 3나노냐 이 나노 공정에 따라서 반도체 크기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2나노 반도체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든 반도체를 꽉 잡아버리겠다라는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TSMC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TSMC도 50조 투자로 선두구치기 삼성 미국 공장 첫 단추에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 너네가 따라와? 그럼 가만히 안 있지. 선두구치기에 나섰습니다. 제2 파운드리 공장 착공 등의 속도를 붙이면서 맹렬하게 삼성이 쫓아오고 있는데 좀 찬물을 부으려는 모습이죠.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TSMC는 올해 400억에서 440억 달러, 약 47조 5천억에서 약 52조 정도로 설비 투자를 한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투자 규모 약 300억 달러 수준. 300억 달러 수준이면은 뭐 30조에서 40조 사이죠. 거기서 10조 이상을 더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액의 7, 80%를 초미세 공정인 2357 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투입하겠다 밝혔습니다. 아까 삼성도 2025년도까지 2나노 공정을 만들겠다 발표를 했는데 TSMC도 우리도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라고 비웃듯이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번 투자가 2위 삼성전자 따돌리기, 1위 다지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뭐 미국 와서 뭐 한다고 한들 우리가 한번 왜 1위인지 보여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3.1%고 삼성전자가 17.1%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1위와 2위 격차가 거의 3배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3위랑 격차가 또 3배가 나요. 그러니까 1위, 2위, 3위의 격차가 3배, 3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파운드리는 정말 TSMC가 말도 안 되게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는 두 회사는 치열하게 점유율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기술의 지금 이 개발이라든가 신기술을 만드는 속도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얘가 50%지만 초미세 공정으로 2나노를 누가 먼저 만드냐에 따라서 나도 여기에 해야지. 그러니까 이 53%가 뺏기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17%, 53%지만 이 초미세 공정을 누가 먼저 잘 만드냐에 따라서 이 53%가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누구든지 돈이 많은 회사가 점유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TSMC가 뭐 티끌모아 태산으로 53% 하겠어요? 아니죠. 정말 이 반도체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TSMC의 파운드를 많이 맡기는 거고, 그럼 그 큰 회사들은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2나노냐 3나노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기술력만 좋으면 돈이고 뭐고 자시고 이거 다 빼가지고 삼성전자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나노, 3나노 기술 대결을 하고 있고요. TSMC보다 삼성전자가 앞서서 올해 상반기에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TSMC가 살짝 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럼 투자해야겠는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한 거고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 5G, IoT 등 최첨단 기술에 활용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그래서 퀄컴,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주요 고객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퀄컴, 애플, 구글이 TSMC에 맡기다가 뭐야 저기 더 좋네? 삼성으로 금방 넘어가고 그럼 점유율 금방 뺏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나노 공정에서는 TSMC가 속도를 내서 우리가 먼저 가야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TSMC가 맞불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누가 이길지는 아직은 모른다. 근데 TSMC가 점유율로서는 앞서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 초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100조 시대에 연다라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장이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경계연 사장이 올해 매출 100조 시대에 도전합니다. 그가 대표로 있던 삼성전기도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만큼 그의 성공 DNA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발표한 2021년 잠정실적 연매출이 279조 400억 원, 영업이익이 51조 5,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243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고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95조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경기현 사장이 반도체 매출만 100조를 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전체 매출을 뭐 279조, 80조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매출만 여기서 5조를 더 늘려서 100조를 돌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3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와주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벌써 인텔의 전성기가 지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TSMC와 엔비디아 등 몇몇 반도체 업체의 시가총액은 인텔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잘났어요가 아니라 인텔이 못났어요라는 얘기처럼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사업 매출이 1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고요. 사실상 10%만 성장해도 100조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나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코로나19 특수는 사라지고 있지만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앞선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사실상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의 반도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 이 매출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111조 9천억, 영업이익은 34조 원으로 전망을 한 상태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30%에 가까우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 공급사들의 수익성 우주 전략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급사들은 가격을 올리지만 이 반도체 수요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올리더라도 쓰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다운 사이클은 짧게 종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주목받았던 파운드리 사업의 체질이 본격화되면서 매력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기 이 대표이사가 왔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를 한번 좀 불태우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에 매출 100조를 넘겠다라고 발표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 일반 반도체가 아니다. 지금은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 아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뭐 D램이라든가 SSD도 들어가지만 시스템 반도체도 들어가지만 거기 안에 차량용 반도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전기차라는 게 사실상 지금 기술력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서 기존에 아까 2나노, 3나노 공정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AI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도 우리가 흔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안에 기능이 막 대단한 게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고 휘발유로 가는 에어컨 뭐 이런 게 중요했지. 결국엔 반도체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기차로 넘어가면 모든 게 전기차고 모든 게 반도체로 제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원래는 10나노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반도체 이 공정이 힘들지 않았던 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는 10나노 미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이나 AI 쓰고 있는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매우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현대차가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구랑 삼성이랑 현대랑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협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사의 반도체 관련 담당 고위 경영진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내 반도체칩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와 현대차 내 제품 연구 개발을 맡은 고위 실무진이 만나 차량용 반도체 협력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초미세 회로 프로세서 AP 설계는 물론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반도체 협력 같은 경우에는 양사 간 고위 실무진 논의 7나노 이하 첨단칩 설계 협업 예상 아까 얘기했죠.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는 7나노, 10나노 미만의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의 공동 대응.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 한번 사면은 뭐 1년씩 걸리죠. 이걸 해결하자는 소리고 미래차 반도체 협의체 지속 협력.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가자. 우리 왼수 아니잖아 이제. 중소반도체 업체와 로드맵 구상해서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M&A 관련된 얘기겠죠.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7나노 공정 이하의 고성능 칩 설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얘기했죠. 257입니다. 2357이네요. 2357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집중하고 있는 거는 2357
반도체입니다. 2나노, 3나노, 5나노, 7나노고요. 10나노 이상은 취급 거의 안 합니다. 고성능 칩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업계 화두이고 삼성전자는 5나노 이하의 반도체 칩 설계와 차량용 반도체 양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한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부족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감에 아마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성장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성장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련주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디램 가격 상승할 가능성 높고요. 올해에만 지금 몇 조? 삼성전자만 반도체 매출 100조 도전하고요. 지금 투자만 현재 미국이 얼마? 미국에 20조 해놨고요. TSMC 얼마 했습니까? TSMC만 50조 해놨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질만 한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급속 충전 MCU 출시 소식의 강세가 만들어졌고요. 쭉 보시면은 어버브 반도체는 광고 좀 끄고 가겠습니다. 예, 자동차 전기차 충전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 공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모바일 기기 급속 충전을 주요 자동차 협력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고객사의 자동차 모델의 최초 탑재일 계정이다 하면서 MCU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버브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산한 지 사실상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뭐 2달 정도밖에 안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MCU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버브 반도체 MCU 차량용 어, 급속 충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SFA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텔레시스는 기존에 너무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SFA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SFA 반도체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장기화 조짐에 따라서 상승세가 좀 나왔었다라고 2월 기사입니다. 이거는 최근 기사가 아니라 저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됐었던 기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TSMC가 글로벌 공급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차량, 제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 공급 지연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SFA 반도체가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도체 당연히 차량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FA 반도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많이 들어갔던 기업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니캐스트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라고 옛날에 떴었죠. 보시면 유니캐스트는 첨단 반도체 솔루션 공급 업체이자 반도체 유통 대행을 맡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스트란티스가 대만 전자기기 업체 폭스콘의 모기업 홍하이 기술그룹과 반도체를 뭐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다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이제 유니캐스트처럼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뜨면은 이 2021년 12월 8일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떴었고 과거에 떴었던 기업이라 한다면은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니캐스트입니다. 얘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유통을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기업입니다. 바로 KMH 하이텍입니다. 삼성전자 조금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MH 하이텍은 보시면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고성능 SSD와 그래픽, 디램 등 성능과 신뢰성을 강화한 첨단 차량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이슈에 나왔습니다. 근데 뭔 상관이야? 라고 하니 삼성전자의 SSD 케이스와 직접 회로 트레이 등을 누가? KMH 하이텍이 직접 공급합니다. 그럼 사실상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텔레치스와 KMH 하이텍인데 KMH 하이텍이 좀 주가 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KMH 하이텍이고요. 주가가 덜 올라갔죠. 반락에서 이제 추세 전환하고 상승세 경 만들어주고 있으니 좀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뭐
주가가 높지 않은 구간에 있는 상태니까 긍정적으로 보고요.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어보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KMH 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100조 드라이브를 건 상태에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이 좀 빠져도 그래도 긍정적인 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좀 뉴스나 시황 등을 이제 무료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도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또는 갤럭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시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리얼 주식 연구소를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테마주가 강의랑 이제 급비 자료가 테마주를 정리를 해드리고요. 들어가시면은 이미 제가 이 18일 추천주를 올려놨습니다. 18일 날 뭐가 올라갈 수 있을지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무료로 당일 상승할 수 있을 종목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본다 하더라도 17일 추천주 사실상 제가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쉬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장 급락 나왔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 날에는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려요. 14일 날 아모그린텍입니다. 4% 이상 상승 나왔죠. 나쁘지 않은 상승이었더라. 그럼 그전에는 올라갔나요? 13일이 엔캠이죠.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갔더라. 그럼 12일에는 올라갔나요? 12일에 ENF 테크놀로지 7%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승하고 있으니까 18일 추천주, 여기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추천 안 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특별 강의가 있는데,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2022년 연초 100% 급등 후속주 강의 뭐가 있는지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에 증시 시황을 장 시작 전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라 말씀드리고요. 연구소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또는 기술적 분석을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보이시죠? 기술적 분석, 테마주. 이거를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관련주가 왜 이슈가 되는지, 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종목들도 정리를 해드립니다. 무료니까요. 다 들어와서 궁금한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종목 시황 강의까지 무료로 알려드리니까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해서 꼭꼭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